서울 강동구에 있는 대형마트 뒤편 주차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누구도 흰색 진돗개 한 마리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매연 섞인 공기 속에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고 누구도 개 한 마리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다. 장을 보고 차에 오르고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를 챙겼다. 그런데 그 개는 거기 있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다 낡아버린 회색 토끼 인형 하나를 꼭 붙잡고 누군가는 일부러 차를 옆으로 돌렸다. 누군가는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쳤다. 몇몇 아이들이 물어보려다 엄마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 흰색 진돗개는 마치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듯 인형 옆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아무도 개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마치 둘 다 투명한 존재인 양. 그리고 그날 그 장소에서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이혜진, 31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행사 기획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주말마다 마트를 들러 장을 보고 월세 내는 아파트에서 반려견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녀는 그날따라 집에 바로 가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무심코 차를 몰아 나온 길이었다. 퇴근길의 복잡한 도로 대신 그녀는 잠시 들렀다가 가볍게 저녁거리만 사려고 마트에 들어섰고 주차장을 지나던 순간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엔 주차 라인 근처에 놓인 회색 덩어리가 쓰레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서자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다. 작고 더럽고 찢어진 회색 토끼 인형이었고 그 위에 흰 진돗개 한 마리가 겹쳐 있었다. 걔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가가는 이혜진을 향한 반응은 분명했다. 그 어떤 것도 쉽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냉정한 거리감.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히 도망가거나 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토끼 인형을 끌어안은 채로 이혜진은 멈춰섰다. 무작정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개를 바라보았다. 뭔가 단순히 굶주림이나 유기견 특유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공포와 경계의 이면에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것은 본능적인 방어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상실에서 비롯된 집착처럼 보였다. 더 이상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 이혜진의 마음을 붙잡았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혜진은 움직였다. 천천히, 신중하게. 말 한마디 없이, 몸짓 하나 없이 그녀는 차로 돌아가 물병과 작은 접시를 꺼냈다. 주차장 바닥에 조심스레 물을 따랐다. 물이 고이자 개는 그걸 응시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인형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그 인형을 뺏으러 오기라도 할까봐 이혜진은 그제야 확신했다. 이 개는 인형을 지키고 있다. 음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단지 찢어진 토끼 인형 하나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마트 경비원도 지나가던 행인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사실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혜진은 시간을 들였다.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대하듯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걔는 점차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가슴이 천천히 움직이고 눈이 깜빡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형은 품 안에 있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조금 움직이기도 했지만 다시 인형 옆으로 돌아갔다. 인형이 조금만 밀려도 몸을 다시 붙였다. 처음에는 먹지도 않았다.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몇 알의 사료를 바닥에 놓아도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알씩 물고 다시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것은 배고픔보다 그 인형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마치 그 인형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걔는 매 순간 인형의 존재를 확인했다. 눈으로, 코로, 온 신경을 인형에 집중시켰다. 인형이 바람에 움직이기라도 하면 걔는 즉시 몸을 긴장시켰다. 이혜진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그 개를 하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입가에 맴돌았다. 하루. 어쩌면 누군가에게 불렸던 이름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혜진이 무의식 중에 떠올린 단어일지도. 어쨌든 하루는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 장소에서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 하루가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인형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직 하루만이 끝까지 인형을 안고 있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이혜진은 다시 차 문을 열었다.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강요하지 않았다. 유인하지도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기다렸다. 하루는 코를 들이켰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인형을 문에서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어떤 주저함도 없이 이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형을 껴안은 채 차 바닥에 몸을 말았다. 문이 닫혔고 그 순간부터 하루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왔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냉정하고 빠르다. 그러나 그날 조용한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인형 하나를 지키는 일에 온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조용한 외침을 알아차렸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절실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인형 하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개 한 마리.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혜진은 하루를 집으로 데려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창문도 열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고 뒷좌석에는 하루가 토끼 인형을 품에 안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혜진은 룸미러로 몇 번 바라봤지만 하루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토끼 인형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하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토끼 인형이 입가에 붙어 있었고 털이 닿는 감각을 확인하듯 자꾸 코끝으로 인형을 눌렀다. 문을 열자마자 하루는 먼저 내리지 않았다. 이혜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 그제야 하루는 천천히 내려왔다. 토끼 인형은 여전히 입에 물린 채였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아파트, 특별할 것 없는 거실, 오래된 소파와 낡은 러그, 그리고 구석에 놓인 반려동물용 빈 담요 바구니. 이혜진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낯선 공간을 천천히 살펴보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멈춰섰다. 인형을 내려놓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봤다. 천천히 걸으며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을 받아들여도 괜찮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듯 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이혜진도 침묵을 유지했다. 시선을 낮게 유지했고 움직임도 최대한 조심스러웠다. 하루가 스스로 이 공간을 받아들이길 바랐다. 몇 번의 순회를 반복한 뒤 하루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토끼 인형을 앞발 옆에 내려놓았다. 놓는 동작은 느렸고 무게를 재는 듯 섬세했다. 마치 무언가를 바닥에 설치하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내려놓은 게 아니었다. 하루는 그 인형이 놓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인형 옆에 몸을 웅크렸고 고개를 돌려 계속해서 인형을 바라봤다. 이혜진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물그릇을 내려놓았다. 하루는 고개를 들어 물그릇을 바라봤지만 곧 다시 인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을 마시러 다가간 것도 쉬기 위해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니었다. 하루의 모든 행동은 인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인형이 중심이었고 세상의 중심이 바로 거기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루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형을 향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혜진은 조용히 바닥에 담요를 펼쳤다. 하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이혜진이 멈춰서자 하루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담요 가장자리를 살짝 물었다. 그리고 그 담요의 한 귀퉁이를 토끼 인형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주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허락하듯. 이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하루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도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하루는 밤새 인형 곁을 떠나지 않았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완전히 잠든 적은 없었다. 인형은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고 인형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하루는 몸을 움직여 인형을 다시 끌어당겼다. 이혜진은 아침 식사 후 작은 그릇에 사료를 담아 하루 앞에 놓았다. 하루는 먹지 않았다. 그저 인형 쪽을 보았다. 이혜진은 조용히 물러섰다. 그리고 기다렸다. 한참 후 하루는 조금씩 움직였다. 사료를 향해 다가갔고 빠르게 몇 알을 집어먹었다. 하지만 한 알씩 먹을 때마다 다시 인형 곁으로 돌아갔다. 인형을 다시 확인한 뒤에야 다음 알을 먹으러 움직였다. 마치 먹는 동안에도 인형이 사라질까 봐 불안한 듯 했다. 먹는 속도는 빨랐고 사료를 삼키는 움직임은 긴박했다. 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이혜진은 처음으로 인형의 손을 대보려 했다. 하루가 물을 마시는 순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인형 가까이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하루는 즉시 반응했다. 물을 마시다 말고 인형 쪽으로 달려들었고 몸을 낮추며 인형 위로 덮쳤다. 물러서지 않았다. 몸을 이용해 인형을 감쌌고 이혜진의 손이 가까이 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혜진은 손을 거두었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하루는 몇 분이 지나서야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인형 위에 몸을 고정시킨 채 시선을 이혜진 쪽으로 옮겼다. 경계심은 여전했고 신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혜진은 그날 이후 인형을 건드리지 않았다. 하루의 시선은 늘 인형에 머물러 있었고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즉각 반응했다. 소파 쿠션이 움직여도 창밖에서 문소리가 들려도 하루는 인형을 끌어안았다. 마치 그 인형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질 것처럼. 이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하루가 단지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가 지켜야만 하는 마지막 남은 무언가였다. 누군가와의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며칠이 지났고 하루는 여전히 인형을 입에서 놓지 않았다. 함께 산책을 나갈 때도 짧은 거리를 걸을 때도 항상 입에 인형이 물려 있었다. 인형은 하루의 입에서 흔들렸고 발걸음에 맞춰 리듬을 타듯 움직였다. 이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함께 걸었고 하루가 가는 방향을 따라 걸었다. 처음에는 불안해 보였던 걸음걸이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하루의 눈빛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형은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하루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인형에 대한 집착은 변함이 없었다. 마치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숨어있는 듯했다. 이혜진은 매번 그 인형을 볼 때마다 질문이 생겼다. 왜 그렇게까지 지키는 걸까? 단순한 안정감이라기엔 너무도 강한 집착이었다. 그리고 이혜진은 어느 날 그 인형을 다시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무언가 그 인형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하루가 끝까지 지키려는 이유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언젠가는 확인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하루가 스스로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며칠이 흘렀다.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루에게 시간은 흐르는 개념이 아니었고 이혜진에게도 그랬다. 하루의 하루는 늘 같은 구조로 반복되었다. 먹고, 확인하고, 다시 붙잡는 것, 그 사이에 신뢰라는 단어는 아주 조금씩,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쌓이고 있었다. 하루는 집안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간을 허용했지만 토끼 인형만은 예외였다. 그 인형은 여전히 하루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다. 이혜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루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였다. 그 인형이 안전한가? 그 인형이 그대로 있는가? 그 인형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혜진은 점점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었다. 분리불안도 아니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방어도 아니었다. 하루가 인형을 대하는 태도에는 목적이 있었다. 마치 어떤 의무처럼, 어떤 약속처럼. 누군가에게 맡겨진 물건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이혜진은 그 시선을 자주 느꼈다. 하루가 인형을 확인한 뒤 이혜진을 바라보는 순간들. 시험하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닌 시선. 판단하고 기록하는 시선. 이 사람은 안전한가? 이 사람은 빼앗지 않는가? 이 사람은 나의 세계를 존중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쌓이기까지 이혜진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다. 인형을 만지지 않았고, 치우지 않았고, 씻기지 않았다. 냄새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다. 하루가 인형을 입에 물고 소파 옆에 놓아도, 러그 위에 두어도, 현관 가까이 끌고 와도 이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이 하루를 이 공간에 묶어두는 마지막 끈이라는 것도, 그러나 의문은 점점 커졌다. 왜 하필 이 인형인가? 왜 이 정도의 집착인가? 이혜진은 수없이 구조 사례를 봐왔다. 보호소에서, 임시보호 가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물건에 집착하는 개들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관되고 집요한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하루의 태도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빼앗길까 봐 으르렁대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을 밀어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분명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하루를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혜진은 인형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토끼 인형의 한쪽 옆면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오래된 인형치고는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눌러도 쉽게 꺼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오래된 솜 때문이라고 하기엔 어색했다. 이혜진은 아무 생각 없이 넘기려다 멈췄다. 하루가 그 인형을 지키는 방식이 다시 떠올랐다. 바람에 움직여도 반응하고 아주 작은 변화에도 즉각 긴장하는 이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용물을 보호하는 태도처럼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혜진은 인형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하루를 지켜보았다. 하루가 인형을 확인하는 방식, 인형의 특정 부분을 더 자주 눌러보는 습관, 인형을 입에 물 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물고 있다는 점,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적이었다. 하루는 인형 전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 안에 있는 무언가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혜진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럽게 내려지지 않았다. 이혜진은 하루가 잠시 방 안에서 혼자 머무는 시간을 선택했다. 억지로 분리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하루가 인형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짧은 틈을 기다렸다. 그 틈은 아주 짧았지만 이혜진에게는 충분했다. 이혜진은 인형을 들어 올렸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예상과 달랐다. 인형은 단순한 천과 솜의 무게가 아니었다. 안쪽에 단단한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 순간 이혜진은 멈췄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이혜진은 인형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인형의 옆면을 살폈다. 바느질 선이 어설프게 이어진 부분이 있었다. 공장에서 나온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급하게 꿰맨 자국. 실의 색도 맞지 않았고 매듭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이혜진은 숨을 고르며 그 부분을 따라 천천히 실을 풀었다. 찢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천은 이미 여러 번 당겨진 흔적이 있었고 실은 쉽게 풀렸다. 그 안에는 솜이 아니었다.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인형 안쪽에 덧대어진 천 조각으로 만든 주머니. 그 안에 몇 가지 물건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이혜진은 하나씩 꺼냈다. 먼저 나온 것은 접힌 사진 한 장이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형체는 분명했다. 두 마리의 흰 진돗개 강아지가 서로 몸을 붙이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분명 하루였다. 귀의 모양, 얼굴의 선,
눈의 위치. 이혜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다른 한 마리는 똑같이 생겼지만 낯설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설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작은 나무 조각 2개였다. 아이 손으로 깎은 듯한 거친 표면. 한쪽에는 하루, 다른 한쪽에는 지수라는 이름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글씨는 삐뚤었고 획은 일정하지 않았다. 분명히 어린아이의 글씨였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뚜껑이 씹힌 흔적이 있는 매직펜 하나였다. 그리고 사진 뒷면. 이혜진은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급하게 적힌 듯한 문장. 그들은 팔리지 않았다. 이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2마리의 강아지. 이름이 적힌 나무 조각. 팔리지 않았다는 문장. 누군가 이 강아지들을 팔려고 했다는 뜻,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아이였다. 어른이 아니었다. 어른이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인형 안에 숨긴 이유도 명확했다. 누군가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이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루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혜진의 손에 들린 인형과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놀라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당신도 이제 알았는가? 그 질문이 공기처럼 흘렀다. 이혜진은 물건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사진을 접고 나무 조각을 정리하고 매직펜을 넣었다. 그리고 인형 안에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다. 실을 다시 꿰매지는 않았다. 대신 인형을 그대로 하루 앞에 놓았다. 하루는 인형을 확인했다. 냄새를 맡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제야 몸을 낮췄다. 인형은 다시 하루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다. 하루의 시선이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다. 이혜진을 향한 판단은 끝난 듯 했다. 이혜진은 그날 처음으로 속으로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지우지 않겠다고. 이 인형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하루가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는 함께 지키겠다고. 그 약속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이혜진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형 안에 남아있던 이름 하나, 지수. 그 이름은 아직 이 집에 오지 않았다. 이혜진은 그날 이후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으며 하루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보호라는 감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동행이라는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더 이상 구조 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어떤 이야기를 끝까지 짊어진 존재였고 이혜진은 그 이야기의 바깥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인형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집안에서 인형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주 조금씩 늘어났다. 완전히 떼어놓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들이 생겼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차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는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다. 이혜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아침마다 이어지는 짧은 외출은 하루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집을 나서기 전 하루는 항상 인형을 확인했고 인형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이혜진은 인형을 그대로 두었다. 그 선택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루는 인형을 물고 이혜진 옆을 따라갔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사람들은 곧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겼다. 하루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이혜진은 하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점점 한 가지를 시도하게 되었다.
인형 안에서 발견한 이름, 지수.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되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입에 올렸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강조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연스럽게 하루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머무르는 순간 하루는 늘 반응했다. 걸음을 멈추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다. 하루의 집중이 한 지점으로 쏠렸다. 눈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듯 움직였고 인형을 물고 있던 힘이 미세하게 변했다. 이혜진은 그 반응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하루는 다른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수라는 이름만은 달랐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하루의 세계는 잠시 멈췄다. 이혜진은 그제야 확신했다. 지수는 실제하는 존재였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여전히 하루 안에 살아있는 누군가였다. 하루는 지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혜진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혼자만의 비밀로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않았다. 다만 하루가 지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억지로 잊게 하지 않았다. 잊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상처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한다. 빠르게 회복하고 빨리 적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혜진은 그 방식이 하루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의 상처는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루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먹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고 주변의 소리에 대한 반응도 덜 예민해졌다. 하지만 지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만큼은 예외였다. 하루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신호처럼, 약속처럼. 이혜진은 그 반응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수가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 데려갔다면 왜 하루만 남겨졌는가? 두 마리를 함께 팔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이혜진은 인터넷을 뒤지지 않았다. 보호소에 무작정 연락하지도 않았다. 전단지를 붙이지도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루의 세계가 충분히 단단해지기 전에는 그 어떤 외부 자극도 위험할 수 있었다. 대신 이혜진은 하루의 선택을 지켜보았다. 하루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 머무르려 하는 지점, 멈추는 순간들을 기록했다. 메모장에 적지도 않았다.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다. 하루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다. 며칠이 더 지나자 하루는 특정한 방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같은 길을 여러 번 걷는 것을 선택했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하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혜진은 그 선택을 존중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서울의 도로는 복잡했고 선택지는 많았지만 하루는 늘 비슷한 흐름을 탔다. 마치 익숙한 기억을 더듬듯. 이혜진은 그 흐름을 따라갔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 하루가 정하도록 두었다. 이 과정에서 이혜진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하루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제는 함께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수라는 이름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하루는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기억 속에서는.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형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혜진은 하루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하루는 슬퍼하고 있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기다리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였다. 포기하지 않은 존재는 여전히 움직인다. 여전히 신호를 보낸다. 여전히 연결을 찾는다. 이혜진은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희망처럼 느껴졌다. 만약 지수가 살아있다면, 만약 어딘가에서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혜진은 그날 밤 인형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다.
인형은 여전히 더러웠고 세탁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이혜진은 손대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름이 있었고 사진이 있었고 한 아이의 필사적인 흔적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하루는 그 이야기를 품고 살아왔다. 이제 이혜진도 그 이야기를 함께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하루의 선택으로 열릴 것이었다. 공원에 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이혜진은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를 데리고 집을 나섰고 하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이라 여겼지만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하루는 단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았다. 낯선 방향으로의 시도를 피했고 익숙한 방향에선 주저함 없이 걸었다. 공원에 도착하면 늘 같은 벤치를 향했다. 그 벤치는 다른 벤치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루에겐 어떤 의미가 있었다. 하루는 벤치 앞에서 멈췄고 인형을 품에 안고 자리를 지켰다. 이혜진이 자리를 옮기자고 리드를 당겨도 하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억지로 끌 수도 없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의지는 단단했다. 결국 이혜진도 벤치 앞에 멈춰 앉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둘은 몇 날 며칠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머물렀다. 하루는 주변을 살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벤치 앞을 지켰다. 특정한 냄새를 찾으려는 듯 코를 들이켰고 걸음소리 하나에도 귀를 세웠다. 이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누군가 이 벤치에서 떠났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벤치가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는지도.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루의 움직임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었다.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혜진은 감히 그 의미를 정의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믿기로 했다. 하루가 그 자리에 멈춰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하루는 벤치 앞에 앉아 긴 시간을 보냈다. 움직임은 적었고 인형은 항상 앞발 안에 놓여 있었다. 어떤 날은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어떤 날은 자전거가 곁을 지나갔다. 그러나 하루의 시선은 한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타날 것을 알고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날씨가 변해도 하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 같은 자세. 그 반복 속에 이혜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하루는 단순히 익숙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혜진은 가끔 생각했다. 어쩌면 하루가 찾는 존재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혹은 멀리 이사 갔거나 더 이상 이 공원에 올 이유가 없는 상황일지도. 그러나 하루는 그런 가능성에 기대지 않았다. 기다림은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하루는 지수가 이 벤치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혜진은 그 믿음을 꺾지 않았다. 시간을 맞췄고 루틴을 유지했고 간섭하지 않았다. 하루의 기다림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강요하진 않았다. 하루는 어떤 날엔 조금 일찍 도착했고 어떤 날엔 아주 미세하게 다른 길을 택했다. 하지만 결국 도착지는 같았다. 벤치. 그 벤치만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미세하게 하루의 반응이 달라졌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평소처럼 조용한 오전이었다. 그러나 하루는 도착 전에 속도를 조금 더 냈다. 걷는 방향은 그대로였지만 걸음은 더 확고했고 시선은 앞을 향해 멀리 닿아 있었다. 이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드를 느슨하게 풀었고 하루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벤치가 보이는 구간에 접어들자 하루는 발걸음을 줄였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귀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코가 공기를 가르듯 움직였다. 이혜진도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벤치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편안한 옷차림. 그리고 그녀의 발밑에는 또 다른 흰 진돗개 강아지가 누워 있었다. 이혜진은 숨을 멈췄다. 하루는 이미 벤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인형은 여전히 입에 물려 있었고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이혜진은 리드를 잡고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하루의 방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는 벤치 앞에서 멈췄고 고개를 들었다. 벤치 아래의 강아지도 움직였다. 머리를 들고 하루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하루는 인형을 바닥에 놓았다. 단 한 번도 놓지 않던 인형을 이 두 강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서로 냄새를 맡았고 눈을 마주쳤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혜진은 그 장면을 지켜봤다. 마치 오래전부터 다시 만날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두 강아지는 낯설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보았다. 하루가 먼저 움직였다. 인형을 지수 쪽으로 밀었다. 지수는 그 인형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그 위에 코를 댔다.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감촉을 다시 느끼듯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지수가 한 달 전 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말랐고 겁에 질려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였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데려왔다고. 이름은 붙이지 못했다고 했다. 어떤 이름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이혜진은 지퍼백에서 인형 안에서 찾은 사진과 나무 조각을 꺼냈다. 지수와 하루. 같은 사진, 같은 이름. 중년 여성의 눈이 흔들렸다. 그날 벤치 앞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두 강아지는 서로를 향해 몸을 기댔고 인형은 그들 사이에 있었다. 이혜진은 지수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 역시 지수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결국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같은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은 서류가 아니었고 계약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단단했다. 그리고 약속을 가장 먼저 이해한 것은 하루였다. 그리고 지수였다. 이혜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형을 바라보았다. 하루는 더 이상 인형을 입에 물고 있지 않았다. 조수석에 놓인 인형은 하루의 앞발에 닿아 있었고 하루는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다. 처음으로 하루의 숨이 짧지 않았다. 인형은 이제 짐이 아니었다. 다만 다리를 잇는 증거이자 시작이었다. 이혜진은 그제야 알았다. 하루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담긴 작은 통로. 하루는 그 통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지수와 다시 만났다. 공원에서의 약속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이혜진은 하루를 데리고 벤치로 향했고 지수는 중년 여성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마리 진돗개,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토끼 인형은 언제나 그대로였다. 인형은 더 이상 입에 물린 채로 있지 않았다. 두 강아지의 앞발 사이, 혹은 턱 아래에 놓인 채로 조용히 숨을 쉬듯 존재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었다. 두 마리 사이의 연결고리, 기억의 중심이자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신호 같은 것이 되었다. 하루는 더 이상 인형을 움켜쥐지 않았다. 지수가 옆에 있을 땐 특히 그랬다. 누군가 빼앗을까 두려워 몸으로 가리지도 않았고 인형이 흔들려도 눈에 힘을 주지 않았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며칠은 인형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내 하루가 인형을 내밀었을 때는 앞발로 살짝 건드렸다. 어느 날은 지수가 인형 위에 턱을 얹었고 그 다음 날은 하루가 조용히 다가와 인형 옆에 머리를 붙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둘은 서로를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혜진은 변화를 느꼈다. 하루는 산책을 나설 때 더는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다른 개들, 자전거, 아이들 소리에도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물론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특정한 소리에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리드줄을 끌고 당기던 몸은 점점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바뀌었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벤치까지의 경로는 더 이상 무거운 감정이 붙은 길이 아니었다. 기다림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수 역시 변해갔다. 중년 여성, 이름은 도린이라고 했던 그녀는 지수가 다른 개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집안에서는 얌전했지만 산책 중엔 다른 개들을 보면 리드줄을 세게 당겼고 가까이 오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와의 만남 이후 지수는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 만난 날부터 경계심은 없었고 며칠이 지난 지금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지낸 형제처럼 행동했다. 도리는 그걸 신기하다고 말했고 이혜진은 놀랍지 않다고 느꼈다. 그들은 원래 하나였던 존재였으니까 세 번째 만남쯤 되자 두 강아지는 함께 걷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벤치 앞에서만 머물렀지만 이제는 짧은 거리지만 함께 산책을 시작했다. 하루가 앞서 걸으면 지수가 따라갔고 지수가 멈추면 하루도 멈췄다. 서로를 지나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인형은 벤치에 두고 가기도 했다. 돌아올 것을 알기에 놓아두는 선택이었다. 이혜진과 도리는 멀찍이 뒤에서 걸으며 둘의 호흡을 지켜봤다. 단 한 번도 리드줄이 꼬이지 않았고 방향이 엇갈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인형은 점점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먼저 인형을 지수에게 밀었고 어떤 날은 지수가 앞발로 인형을 하루 쪽으로 옮겼다. 장난감처럼 던지거나 격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조용하게. 마치 기재 내 차례야 라고 말하듯.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고 누구도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하루와 지수는 같은 속도로 같은 마음으로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 움직였다. 누가 먼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인형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이혜진은 여전히 인형을 씻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왜 그런 더러운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인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왜 그 냄새와 얼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단지 이혜진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방향이었고 증거였고 메시지였다. 누군가가 두 마리 강아지를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하루와 지수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도린이 말했다. 지수에게 수많은 이름을 불러봤지만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벤치에서 이혜진이 지수라고 부르던 순간 고개를 든 반응은 처음이었다고. 그 순간 도리는 이 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마치 이름 하나로 연결된 실이 당겨진 느낌이었다고. 도리는 지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자신의 가족이 되었고 늦은 밤 옆에서 숨을 고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루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매일 공원에 나오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 약속은 특별하지 않았다. 정해진 문서도 없었고 보장된 날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하루와 지수가 만나는 그 순간은 어떤 계약보다 강력했다. 인형이 그 사이에 있을 때 둘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복의 과정이었고 기억의 복원이었다.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품에 안았던 상처를 이제는 서로에게 내어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루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고 지수는 더 이상 헤매지 않았다. 도리는 벤치에서 가방을 열어 작은 간식을 꺼냈다. 지수는 기다렸고 하루는 천천히 다가갔다. 둘 다 조급하지 않았다. 먹는 순서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항상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루가 먼저 한 입을 물면 지수가 다음을 물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인형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움켜쥐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었다. 두 존재가 함께 걸어온 기억의 표식이었다. 이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끔 눈을 감았다. 처음 하루를 만났던 주차장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
아무도 멈추지 않았던 차들, 다가가려 하면 움츠러들던 눈빛. 그리고 지금 공원 벤치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수 옆에 앉아있는 하루의 모습.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하루는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인형도, 기억도, 기다림도 이제는 둘이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하루는 인형을 입에 물지 않았다. 이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드줄을 채우려는 손길에 하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엔 익숙한 평온함이 있었다. 인형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고 하루는 그것을 등진 채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이혜진은 그 변화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억지로 되묻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열고 하루와 함께 밖으로 나섰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같았고 걸음도 규칙적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앞만 보고 걷는다는 것이었다. 벤치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지수를 보자마자 곧장 옆으로 다가갔고 인형 없이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도린도 같은 시간에 도착해 있었고 지수는 도린의 다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강아지는 인형 없이도 서로를 확인했고 몸을 붙였다. 이혜진은 그제야 알았다. 인형이 없다는 것은 잊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기억이 이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였다. 그날의 산책은 더 길었다. 이혜진과 도리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지만 하루와 지수는 스스로 보폭을 넓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예전에는 벤치 주변에서만 움직이던 걸음이 이제는 산책로를 따라 조금씩 나아갔다. 인형은 벤치에 놓아둔 채였다. 이혜진은 처음엔 불안했지만 곧 마음을 놓았다.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 인형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하루와 지수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여겨진 적이 없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루는 먼저 벤치로 가 인형을 앞발로 끌어당겼다. 그 움직임은 아주 단순했지만 이혜진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인형을 되찾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인형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하루는 인형을 잠시 바라보았고 지수가 다가와 코로 인형을 건드렸다. 하루는 움직이지 않았고 지수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두 강아지 사이에 놓인 인형은 그날따라 더 조용해 보였다. 마치 역할을 다한 듯한 느낌. 그러나 여전히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 비후의 날들에도 인형은 예전처럼 입에 물려 공원을 오가는 존재는 아니었다. 때로는 하루가 물고 왔고 때로는 이혜진이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왔다. 간혹은 그냥 집에 두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벤치에 도착한 후 하루는 인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했다. 인형이 없는 날엔 지수 옆에 오래 앉아 있었고 인형이 있는 날엔 잠시 그것을 앞발에 올려두었다. 지수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둘의 반응은 어느새 아주 닮아 있었고 흐름은 부드러웠다. 공원에서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는 그 자리가 긴장과 집중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는 시간이 되었다. 인형은 여전히 상징으로 존재했고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느 날 지수가 인형을 앞발로 살짝 건드렸고 하루는 그것을 지수 쪽으로 밀었다. 그 움직임은 단 몇 초였지만 이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인형은 다시 지수의 앞에 있었고 지수는 인형을 향해 코끝을 가져갔다. 다음 날 반대의 행동이 있었다. 지수가 인형을 하루에게 건네주듯 밀었고 하루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그것은 놀이나 경쟁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기억한 규칙을 다시 꺼내 서로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인형은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고. 두 강아지가 만든 달이 같다고. 처음에는 버려진 기억을 붙잡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된 것 같다고.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는 동의였다. 처음 하루를 만났을 때 그 인형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세상을 밀어내는 방패였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문이 되었다. 더는 숨기지 않았고 가리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인형은 여전히 낡고 얼룩졌으며 실밥은 더 풀려 있었다. 이혜진은 한 번쯤 꿰매줄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실밥 하나하나, 얼룩 하나하나가 하루의 이야기였고 지수의 이야기였으며 아직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였다. 그 흔적을 덮을 수 없었다. 그 인형이 그 상태 그대로여야만 두 마리 강아지가 지나온 시간이 진짜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증거이자 다짐이었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의 형태였다. 이혜진은 하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지수와 도린이 멀어져 가고 있었고 하루는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인형은 이혜진의 가방 안에 있었다. 더 이상 입에 물고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는 듯했다. 이혜진은 손으로 가방을 가볍게 눌러보았다.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사진, 나무 조각, 매직펜. 하루와 지수를 이어준 조용한 단서들. 누군가의 손이 인형 안에 넣어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은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새 공원의 공기가 달라졌다. 벤치 근처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러웠고 하루와 지수가 나란히 걷는 뒷모습엔 이전과는 다른 여유가 있었다. 벤치 아래에 놓인 인형은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루는 인형을 앞발로 살짝 밀고 지수는 그 옆에 턱을 얹었다. 그 작은 몸짓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잃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리는 여전히 지수를 데리고 공원에 나왔다. 이혜진도 하루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약속이 있었다. 둘은 종이 한 장 쓰지 않았고 소유권이나 책임을 따지지도 않았다. 단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앞에서 두 마리 강아지가 함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하루와 지수는 나날이 달라졌다. 산책 중에도 인형을 물고 걷는 대신 서로 곁에 붙어 걷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가끔은 벤치를 벗어나 더 먼 길을 걷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올 자리를 잊지 않았다. 벤치로 돌아오면 인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둘은 인형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때론 하루가, 때론 지수가 인형 위에 고개를 얹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나눈 순서 같았다. 어느 날 지수가 앞발로 인형을 살짝 건드렸다. 하루는 지수의 눈치를 살피더니 인형을 자신 쪽으로 밀었다. 지수는 다시 그것을 되돌렸다. 하루는 가볍게 앞발로 받아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두 마리의 강아지가 서로에게 전하는 방식은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기억과 감정이 오고 갔다. 인형은 장난감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 놓인 시간 그 자체였다. 이혜진은 여전히 인형을 세탁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왜 더러운 인형을 그대로 두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인형은 냄새도, 얼룩도, 풀어진 실밥도 그대로여야만 했다. 그 안에는 두 마리 강아지의 이름이 있었고, 사진이 있었고, 나무 조각과 한 아이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진 뒷면엔 여전히 흐릿하지만 선명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팔리지 않았다. 문장 하나, 이유 하나, 기억 하나. 그것은 지켜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이혜진은 종종 그 문장을 떠올렸다. 누군가가, 아마도 아주 어린 누군가가 이 인형 안에 모든 걸 담아 남긴 것이다. 사진과 이름, 글씨체, 작은 나무 조각들까지. 마치 어른들이 모든 걸 무시할 걸 알았다는 듯 아이는 그것들을 인형 안에 감춰 지켜내려 했다. 이혜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루를 통해, 지수를 통해 그 마음만은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포기하지 않은 존재의 흔적. 그것이 하루였다. 공원에서의 일상은 조용히 계속됐다.
하루와 지수는 가끔 멀리까지 함께 걷기도 했고 어떤 날은 벤치에 오래 누워 있기도 했다. 가끔 바람이 인형을 밀어 멀리 보내면 하루나 지수가 곧장 가서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인형은 여전히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도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얘가 왜 그 인형을 놓지 않나 했어요. 이제 보니 그게 다였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였네요. 이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도, 지수도, 그리고 도린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이 서서히 움직였고 햇살도 달라졌다. 그러나 벤치 위의 풍경은 그대로였다. 2마리 강아지와 하나의 인형, 그리고 2사람. 누가 처음 자리를 만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이 조합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익숙했다. 지나는 사람들 중 몇몇은 가끔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저 인형은 누구 거예요? 이혜진은 미소만 지었고 도리는 가볍게 대답했다. 2 친구의 추억이야. 어느 날 벤치 앞에 앉은 이혜진은 조심스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 나무 조각, 매직펜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루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너희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가 지켜냈고 너희가 다시 찾아낸 거야. 하루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 아래에 몸을 붙였고 지수는 인형 옆에 누웠다. 그 순간 이혜진은 알았다. 더 이상 그 인형 안에 무언가를 숨겨둘 이유가 없다는 걸. 그것들은 이제 드러나 있어도 괜찮았다. 기억은 드러날수록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종종 작은 존재들을 지나친다. 그러나 때로는 한 마리 개가 오래된 인형 하나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세상을 멈추게 한다. 그 인형은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를 품고 있었고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2 생명이 다시 만나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고 더러운 천 조각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체였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버려진 무언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순간부터 구해지는 것이 생긴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구조를 희망으로 바꾼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 생명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기억의 힘, 기다림의 의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 없이도 전해지고 연결은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작은 존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하루와 지수가 외롭지 않기를, 그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